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 국감 있었죠. 대검 국감 있었고 사실 뭐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국감은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감장 중에 아니 민주당은 그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하고 집에 가지 뭐하러 새벽까지 그걸 해요? 아니 나도 어제 다 보지도 선생님 못하고 여기 진행 좀 들어가지고. 하고 네, 질문 드릴게요. 자꾸 그 요즘은 나 없어도 진행이 될 것 같아. 이 네 분이 워낙 이렇게 합이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실 시간 드릴게요. 뭐 퇴임 이후에 정치하실 거냐 김도우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할 겨를 없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뭐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조금 뭐 많은 기사와 갑론을박 팩트 체킹까지 뭐 있었던 화두는 역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1987년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주 속에 있는 얘기 뭐 다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쪽에서는 아주 공격적이었고 야당 측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뭐 장을 열어주는 좀 그런 모양이었는데. 저는 네, 김태우 변호사님 이제 슬슬 시작해 보시죠. 그럴까? 아니 어제 아니 뭐 부하 그거는 뭐 법 얘기하면 청취율 떨어지니까. 정치율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정치율 떨어지니까 법상으로는 부하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하죠 당연히. 자,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의견이 다르다. 예. 아침 했어 이미 한 번 예, 붙었어. 예, 예.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보면 마지막에 정치 그건 여기서 대답 못. 그건 이제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생문이니까 저는 룸을 열어둔 거라고 보고 저는 어제 제가 청문회 어제 보는 포인트 단 하나였어요.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변신을 했을 때 정치인 윤석열이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 올라섰을 때 네. 얼마나 그 공격을 막아내냐를 보자. 쉽게 말하면 우리 방어능력. 용어로 전투력을 보자는 네네. 건데 전투력 극강입니다. 어저께 봤을 때는. 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그 이재명 시장과 지금 윤석열 네. 총장의 방어력을 네. 이제 서로 비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재명 지사야 뭐 워낙 그쪽에 특출나신 분이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도 방어를 아주 잘했다는 평가들도 많아요. 물론 여당 지지자들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겠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됐을 때 하는 목표치는 51%예요. 예. 그죠? 49% 남 70%가 아닙니다. 보수 진영 전체 중도 보수 51 승 이겁니다. 그러면 여당 지지자들이 뭐 비토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제 저 보면 여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 한 번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음. 나름대로 논리, 나름대로 전투력, 나름대로 기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 중에서 뭐 난 사랑을 아직 몰라, 뭐 부하가 아니면 친구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여당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윤석열 총장이 나는 정치인으로서 극강의 거듭났다? 전투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100% 정치인의 변신에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저는 정치인 윤석열의 출발 선언을 한 것이고 어제 출발 스타트는 굉장히 잘 끊었다. 자, 라고 반대 저는 의견 보는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데뷔 선언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뭐 열어뒀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다음에 뭐 정치 포함되냐? 뭐 지금 말 못한다는 얘기는 네. 부정한 건 아니니까 네네.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지금 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방어를 잘했다 그러는데 뭐 제가 보기에 아마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뭐 대통령이 뭐 메신저 얘기까지 했으니까 네. 어찌 보면 할 얘기 다 한 거거든요. 그 근데 정도면 극찬이다. 그런데 실제로도 보면 허술한 점도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쟁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말 바꾸기. 예를 들어서 뭐 문상 등산으로 들었다. 아무리 들어도 나는 문상 간 거를 등산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난 이해가 잘 안 가던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김봉의 2차 편지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2차 편지에 뭐 문상을 갔다. 그다음에 뭐 사우나에 갔다. 뭐 같은 아파트에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그로비스타 산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아마 좀 준비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사실은 저도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주의 깊게 본 게 이 검사들 비위 문제였거든요. 검사들이 접대 받았냐. 그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당 정치인 뭐 직보했다는 건 이미 다 나온 거니까. 사실 거기에 있어서 좀 원칙이 바뀌었다는 거를 또 박주민 의원이 좀 지적을 그렇죠. 그 원칙보다 사실은 이제 어제 언론 보도에 그 어떤 방송사에서 갔잖아요.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작년에 KTBC였죠.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우리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검사들이 와가지고 거기 뭐 검사 유흥업소 수사관이 종업원 분들이 7명이나 와가지고 4월달에 와서
물어보고 검사가 왔었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여종업원이 참고인 가서 진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부지검장이 사퇴하면서는 우리는 전혀 그거 몰랐습니다. 아 근데 일단 검찰에서는 그 전이라고 부인한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근데 가서 조사까지 받았는데 지검장이 모른다라는 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지검장한테 물어보셔야지 총장한테 물어보면 안 돼. 아니죠. 근데 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2개였는데 야당 정치인하고 접대 2개였는데 야당 정치인은 가서 저 부장도 패싱하고 가가지고 이게- 독대하면서 얘기했다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 안 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가요. 이거 저희 이해가 안 이제 가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예.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 지휘한 문건을 잘 보세요. 음. 야당 의원 관련해서는 그 뭉갰다. 의혹을 총장이 보고받고 뭉갰다는 의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하게 보고받았는데 뭉갰다. 예. 근데 검사 비위 관련해서는 총장이 보고 누락. 보고받고 뭉갠다가 아니라 보고나 수사가 누락. 그 얘기는 뭐냐? 아래서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것도 문제야. 예, 그러니까 아래서 안 올라갔다고 하면 안에서 안 올라가면 그 밑에서 보고하는 사람도 문제지. 당연히. 그건 문제, 그렇지만 그것도 문제. 법무부 일단 그 감찰 일단 현재까지 결과는 총장이 검사 알겠어요. 비위관에서 보고받았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걸 네, 왜 그 총장한테 감찰해보라는 물어봐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대검이랑 법무부 감찰이 같이 합동해서 감찰하라는 건데. 어쨌든 어제 제2보도 있었지만 순복음 검사 있으면요 그냥 예. 다 조사해서 파면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일단 특검하자니까. 두 분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거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새로운 게 없어서 뭐 굳이 뭐 이거는 더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길래 형이. 자, 좋아요. 아 근데 정치 대비를 했다라는 듯한 느낌. 일단은 지금 말씀 안 하신 두 분, 요것부터 제가 확인하고 두 분께 질문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의, 부동의 일단. 저는 동의하고 동의. 왜냐면 이 카드를 살려놔야지. 예. 정치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야지만은 나중에 저 사람 잘못 괴롭혔다가는 우리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조용히 하지. 보험. 안 보험 그러면 같은 보험이 느낌. 아니라 자기 방어적 성격이 있죠 어. 이거는. 왜냐하면 나 수틀리면 나중에 나도 진짜 억울한 일 당하면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전래동화가 뭡니까? 콩쥐팥쥐 이런 거예요. 예. 팥쥐한테 시달리다가 콩쥐가 나중에 잘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뭐 윤석열도 처음에 뜬 게 그거 아닙니까? 댓글 수사 때 그렇게 핍박받다가 가까이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그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그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버전의 검찰 개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해가지고 검찰들이 독립성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형태의 검찰 개혁하겠다. 뭐 화려한 어떤 복귀를 꿈꾸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핍박받았다면은 그 이상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니까요. 잠깐 예. 딴 데서 아는 얘기. 올 초에 예. 그때 막 윤석열 총장 처음에 힘들기 시작할 때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려진 인사 한 분이 예. 질문하지 마세요. 네. 저랑 통화를 하다가 예. 제 개인 의견을 물었어요. 어. 그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랑 뭐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나는 저한테 너는 윤 총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라 그랬겠죠. 총장이 그러니까 그냥 뭐 정치해야 된다가 아니라 질문이 총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왜냐면 처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 갈등을 시작할 때.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총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건 이준석 최고랑 비슷한 얘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의탁하고 정치적으로 거물이 돼야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 검사장 친구분은 뭐라 그러던가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 질문하지 사람이에요? 마시라니까. 아니요, 미안합니다. 질문하지 마시라니까. 예, 어쨌든 예. 어찌 됐건 간에 예. 깔았다고 그러죠. 뭐라 그래요. 아 그렇죠. 예. 뭐. 예. 예, 어쨌든 그 저는 그때부터 그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점점 그런 상황으로 와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추미애 장관이 너무 때리면서 너무 강해지고 예. 너무 일단. 이제 급이 커졌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 마음속에 정치에 대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그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중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했었어요. 저도 어제 좀 꽤 긴 시간 동안 그걸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런 인사는 거의 없었다. 아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아주 공개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윤석열 총장이 했고.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임기는 국민이 준 소임이기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계속 여러 차례 천명을 하셨지만 내년 7월이죠. 이렇게 임기가. 되면은 또 총장직에 계속 계시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치 대비라는 뉘앙스라면 아니, 뭐 정치를 위해서도 총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낫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뜻인지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비상장 우량주가 상장됐을 때 떡상 따상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노리는 거죠, 뭐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자 보자. 이제 뭐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결과적으로 하지 않는다. 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의힘한테 굉장히 큰 그 손실이다 지금. 왜냐하면 캡이 됐어 캡. 예. 다른 대선 후보들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정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어쨌든 간에 힘이 모아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안철수 하고 박원순 두 분이 이렇게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 지지율이 전부 다 박원순한테 한 방에 넘어갔으니까 누구든지 하여튼간에 윤석열이든 누구든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올 거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은 근데 막혀 있는 거가 분명하고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어서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전투력 있게 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국민의힘 쪽 야당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쪽으로 바로 다른 국민의힘의 야당의 정치인들에게 그 지지율이 바로 넘어갈 거냐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서. 이 장식이 형 말을 들으면서 바로 생각난 지점이 어디냐면은 사실 2017년에 보수 쪽의 기획자들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그 탄핵이란 난감한 상황 속에서 네. 2016년 10월 11월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걸릴 텐데. 그러니까 6개월이 필요하다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 당 출신 후보는 어렵고 예. 그렇다면은 뭔가 장 외에서 후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당을 장악하고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요식행위적 성격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탄핵 시기 조절론까지 있었어요 보면은 또는 하야 시기 조절론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그때 지금 윤석열 포지션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안 되니까 장외 후보 데리고 올 게 누구였냐? 반기문이었어요. 근데 그 반기문이라는 유엔 사무총장의 스펙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전환시키고 모양새 좋게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실패한 거죠. 그 기획이 완전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한 우리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유승민 대표랑 그 김무성 대표가 같이 나가서 이제 바른정당을 차릴 때 바른정당 차릴 때 기획이 김무성 대표는 그거였던 거야. 네, 맞아요. 나가가지고 하늘색으로 탈색하고 그 안에서 네. 반기문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거기서 후보 안 내게 만들고 단일화 해가지고 보수가 반기문 후보는 이 시라니까 근데 해보면 엄청 힘들어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윤석열도 마찬가지. 윤석열 지금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후보가 되려면은 예. 비슷한 걸 해야 돼. 뭐냐면은 누군가 아까 말했던 그 약간 우리 당에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플랫폼 정당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예. 당 차려서 시간 좀 끌고 현역 의원 일부가 넘어가 가지고 분위기 만들고 교섭단체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하는 국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김무성 정도 되는 세력과 정치력 가진 사람도 실패했는데 이게 되겠냐고 이게. 저는 지금 잠깐만. 어쨌든 제가 말을 마쳐야 되니까 네, 네, 네. 정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오히려 국민의힘의 현재로서는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 대선 후보가 독자적인 맞아요. 도서- 그래서. 대선 후보가 커갈 커갈 네. 룸이 없기 그 때문에. 인지도를 저기서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 유력한 사람한테 그렇죠. 지지가. 그래서 국민의힘에게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 근데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제 상황에서 예. 어제 나왔던 이야기만을 놓고 봤을 때 검증을 거쳐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국민들이 장모 이 부분은 어떻게 해명할 거냐. 근데 어제는 내용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벌컥하고 화내는 걸로 넘어갔어요. 절대 없다라고 딱 잘라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해명돼야 될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라임 옵티머스 이거 굉장히 짐이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옵티머스 관련해서 중앙지검 때 부상 정결이라 나는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파진흥원이 돈을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검사장으로서 그냥 검사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안 막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1조 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용하거나 이런 태도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언어와 정치인의 언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이 시원하는. 정치인이 되듯이 이런 법률가의 언어와 깡다구를 가지고 있던 분이 정치인의 태도와 언어로 바뀔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내년 더군다나 7월이란 말이에요. 임기 종료가. 그럼 한 8개월 그렇죠. 남는 거네. 쉽지 않아요. 대선이라고 그런 부분에서. 가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저도 탈바꿈 두 시간이 분의 있어.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비교 얘기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왜냐 우리 김태현 변호사는 뭐 지금 아까 안철수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필요하면 누구든지 다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예전에 뭐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지금 당내에서 이게 우리 이준석 최고는 당 활동 오래 했잖아요. 예. 당내에서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대선이라든지 큰 선거 어렵다는 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인기라든지 국민들의 지지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만으로 안 조직도 된다. 필요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직도 있지만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대선이나 이런 거를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다 정리해서 된다?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관계가 돼요. 신뢰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의사결정하거나 남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좋은 연예인 갖다 놔도 되느냐? 절대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당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네.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느냐?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런 모험은 저는 국민의당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네. 같다. 근데 사실 김태훈 변호사님도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선거의 승리가 중요하다는 거에 대한 되게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다들 어렵다는데요. 바른정당에서 예. 반기문 총장 옹립하다 실패하는 건 좀 차원이 다르죠. 왜냐면 달라요? 그때는 예. 플랫폼을 새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작업입니다. 음. 있는 거대 정당을 깨고 일부가 나와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당시에 당시도 이름이 새누리당이었는데 여당을 깨도 심지어. 여당을 새누리당에서 반기문 총장 와서 바른정당 뜨면 탈당할 준비 탈당계 써놓고 있는 의원들 되게 많았어요. 내가 진짜 알기로는. 내가 그 사람들 이름 다 부르고 네. 싶다. 진짜 내가 진짜 아, 이 인자들 저- 진짜 예. 야 총장님 오셔서 가기만 하면 우리 나갈 거라는 성도 굉장히 많았다고. 네. 골수 침박 빼놓고는. 52명. 내가 이게 오, 그 정도 이론이었어요. 김보성 오. 대표의 보관도 그거였죠. 세팅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와가지고 정치는 안 되고 뭐 저 애비양불을 몇 잔 마시고 막 네. 그러다가 이제 기부합하면서 이제 전철파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찌 됐건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랑은 뭐랑 그래도 4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그 탄핵에 거기서 좀 그래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고 저도 저 두 분 의견 동의한 측면이 있어요. 와가지고 뭐 국민적 인기를 가진 정치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당내에서 뒷받침해주는 세력 없이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요. 반드시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그런 반드시 게 아니죠. 유승민이랑 그렇죠. 돼야 선거 된다?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지지가 왜요? 나온다. 근데 그냥 기호 2번 달고 나와서 되면 돼요. 그게 정권 교체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인기가 거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 왜? 지금 너무 없어. 그러면 누군가 앞에서 리딩 막아 끌고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안 나온다. 그게 민주당 갈까요?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 페이스메이커만 힘은 해달라는 얘기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 힘은 네. 반문의 뛰다가 그냥- 힘이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힘을 우리는 가지고 따라갈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 나는 예를 들어 돕겠다. 김태윤 후보가 나 참 그 검찰의 독립성 이런 거 확보하기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하는 순간 여기가 지지율 20%야.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동의를 안 안 하시는 될 거예요. 제가 볼 거예요. 때는. 안 될 자, 안철수 네. 박원순 모델인데. 네. 그러니까 그건 박원순 어느 누가 정도 알았냐고, 호감이 박원순 있어야 때. 돼요. 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내용을 보고 있는 시선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지지율이 글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매력적인 페이스메이커죠. 후보군이 페이스메이커든 후보든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두 분은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하나 하면 거기서 이제 약간 지금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하든지 간에 지금 같이 감사나 청문회에서 말대답하고 이런 거 하나만은 부족하고 그것도 안 뭔가 돼요. 수사의 성과가 있는 것이 내년 7월 전에 나와야 돼요. 보면. 네. 수사의 성과라 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조국 재판도 있겠지만은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울산 선거라든지 이번에 김도우 의원도 질의하면서 계속 울산시장 선거권을 계속 네, 물어볼 네, 수밖에 없었던 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결과에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근데- 되는 것이지 거기랑 싸우다가 쓰러진 사람 되면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딱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적 지지가 높다고 해서 후보로 세워서 대통령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이나 또는 행정적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택을 했던 거고 정권 교체를 한 거죠.
근데 그 후과가 어땠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정치에서 단련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지금의 국민적 인기만 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국민에게 이게 이로운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볼 자, 문제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주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정치행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말씀 안 하신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라임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 또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2차 폭로도 또 나오고 뭐 이제 계속해서 수사가 잘 될지 이거에 대한 의구심도 어쨌든 계속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계속 이제 추미애 윤석열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수사 포함해서? 이미 뭐 언론에 다 나왔고 뭐 수사 지휘라든지 아니면 뭐 윤석열 총장도 어제 뭐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는 이준석 전 최고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런 뉘앙스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앞으로 뭘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성과를 내라는 게 결국은 현 정부의 뭔가 뭐 게이트든 뭔가를 실적을 내서 실정을 잡아내는 실적을 그렇죠. 내야죠. 그거를 기반으로 뭐 정치를 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건 어쨌든 수사기관이잖아요. 수사기관이고 어제도 사실은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나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본인의 앞으로의 뭔가를 위해서 현재 있는 어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건 아마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실은 그 얘기도 봤는데 옵티머스 변호인을 전 남부지검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면 라임 수사하시던 분이 옵티머스 쪽 관련된 회사의 변호사. 변호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관 문제들이 아마 더 나올 것 같다. 앞으로 문제에서 사실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실명도 거의 나올 테고 3명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는데 오히려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간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특수부 검찰 하나회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특수부 라인이 수사를 지금 쭉 해오고 이 사태까지 온 걸 보고 그럼 그 부분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윤석열 특수부 귀족 특수부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로 넘어온다 못합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한 자기 평가가 있고 그와 함께했던 그 최측근들에 대한 자기 정리가 있어야 정치로 넘어와서 성공할 수 있다. 김태우 변호사님 오늘 정리해 주시죠. 뭘 말씀드릴까? 주제가 하도 두 분이 다른 주제. 일단은 제가 드렸던 질문은 어쨌든 그거죠. 이제 추미애 장관과의 그 윤석열 총장의 갈등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라임 옵티머스 수사 쪽에서 라임 옵티머스 수사는 이제 네. 총장은 책임이 없죠. 어제 얘기했잖아. 난 수사지휘권 없는데요. 그렇죠. 국정감사도 이거 이제 추미애 장관 알아서 하는 손을 겁니다. 떠났다? 손을 떠났다. 네. 총장이 수사지휘권 수행하면서 그랬잖아요. 명명백하게 국민의 어떤 뭐 밝혀달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오롯이 책임인데 글쎄요.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땐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 특검이 답이다. 민주당 자신 있다면서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저 민주당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아무것도 아니고 의혹이라며요. 다 현직 검사하고 야당 의원만 문제라며요. 그럼 야당 의원하고 현직 검사 구속시키기 위해서 특검 하자니까요.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는 게 맞다. 왜? 누가 수사를 하든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 라인에서 수사하면 야당에서 불만. 윤석열 총장 라인에서 수사하면 여당에서 불만일 테니 특검 하자. 여당에 자신 있다면서 깨끗하다면서요. 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관계인데 어제 사실 제가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제일 놀랬던 건 한 6시쯤에 나왔던 메시지. 대통령님이 총선 이후에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를 마치고 끝까지 달아로 했어요. 신뢰할 만한 메신저. 이거에 대한 해석이 과연 이건 팩트일 겁니다. 국정감사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대통령의 의중은 뭔가 이거거든요. 당시에도 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좀 굉장히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건 총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갈등이 있으면 그럼 법무부 장관 빼야 되거든요. 안 빼고 계속 놔둡니다. 총장도 임기를 계속 마치랍니다. 그럼 이 갈등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거냐?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좋은 해석 저 뇌피셜이에요. 예. 좋은 해석 약간 비판적으로 두 개를 해볼게요. 판단은 현근택 변호사 해주세요. 저보다 그래 대통령 잘하실 테니까. 근태경제 집중해서 듣는 거 봐. 지금 추미 얘기 나오니까. 얼마나 궁금해. 좋은 해석. 대통령은 원칙을 지킨 분입니다. 본인의 입장을 잘 바꾸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임기 정부 2년에 맡겨놨으니 큰 개인적인 비리가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 임기를 보장하는 게 원칙이 맞다. 나는 항상 그렇게 국정을 해왔어. 그러니 아무리 추미애 장관에 싸우고 뭘 해도 임기를 보장시키는 게 맞다. 이게 좋은 해석입니다.
그럼 약간 정치적인 해석. 굿캅 배드캅이죠. 아, 굿캅 배드캅. 네. 네. 총장에게 나의 원칙을 말해주고 나는 원칙을 지키는 좋은 대통령으로 남고 대신 부담스러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추미애라는 어떤 그 싸움꾼을 시켜서 팔다리 수족 다 잘라서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긴다. 나는 명분을 챙기는 굿캅, 추미애 장관은 실리를 챙긴 배드캅. 이 전략 아니겠냐. 전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전 후자 쪽에 한 표. 아니, 왜? 이거 아니야. 전자라면 굳이 가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제가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제가 1분만 1분 마지막 네. 10초짜리. 근데 김태현 10초짜리. 변호사님이 1번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아무도 없으니까 없죠. 자, 일단 제가 3번 짧게. 3번 짧게. 제가 10초짜리 산티나는 해석. 그런데 이게 맞을 거야. 보면은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거야. 라임 옵티머스 우리 뭐 문제되는 거 있냐? 없습니다. 그럼 가 이런 거고 밑에 있는 애 사람들은 문제될 거 있는데 무조건 잘라야겠다 이러고 있는 거. 이 대립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인사에 청와대 있어가지고. 민정수실의 능력을 너무 저평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임기 되니까 보장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민정수석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은 일단 검찰을 안 시킨다. 대신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하겠다. 근데 그 과정에 어쨌든 불협화음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원칙은 맞는 것이고 맞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역시 1번이죠. 역시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몇 번인지 친장식 분에서 의견 마지막 듣고. 친하게 지내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4번? 친하게 지내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 그 잘 메시지를 협력해서 선거가 해라. 끝나고 난 다음 상황에서도 자 네. 선거 지형이 이렇게 바뀌었어. 친하게 지내 했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윤석열 추미애 둘 다 각자 자기 정치하느라고 친하게 지내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각자 자기 정치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들한테 안 당해봐가지고 정보의 비대칭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서 그래 지금. 자,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주 그냥 열띤 이야기로 벌써 1시간이 뭐 지났어요. 다음 주에도 또 어쨌든 국감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 국감 총정리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서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